다육이로 부탁이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추워진 지가 벌써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전 8시경에 제 거리대 온도가 3.3도, 4도 정도 됐었는데 지금 9시 정도 되니까 7.1도까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항상 겨울, 그러니까 마찬가지에 항상 이게 그 새벽에 6시경에 가장 춥습니다. 가장 춥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죠. 제 설탕공주 위에 아침에 내렸던 이슬이 아직까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육이들을 보면 색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띄죠. 예뻐지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제가 미니벨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제 미니벨보다 색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빛이 약간 부족할 때에는 조리개를 활짝 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햇볕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딱 다 비출 때랑 해가 있는데도 살짝 그늘이 졌을 때랑은 이게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예쁘죠? 선명하게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보면은 지금 르누아르, 이 쌍두는 여러분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그다음에 그 앞에는 매직 조코가 있고요. 가르시아. 요 가르시아 보시고 이쁘다고. 그럼 여기 크림티, 하얀색 크림티. 그다음에 색감이 다양하니까 재밌죠. 모모카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요 핑크, 요런 핑크 색감은 또 이제 또 다른 맛, 미니벨 금 키우기 어떠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미니벨이 가격이 조금 만만한 대신에 키우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죠? 그래서 미니벨 목대로 정말 잘 자라고 미니벨 금도 햇볕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니벨이 목대로 자라는 다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매화는 저는 홍매화가 만만했거든요. 근데 홍매화가 의외로 또 만만치 않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만만했는데 그렇게 얘기 듣고 나면 또 이제 만만해지지 않는. 근데 만만하게 계속 지금 키우고 있는 게 홍매화입니다. 사랑스럽죠. 저건 제가 입꼬지로 키운 겁니다. 아유, 2019년에 여름에 목대가 훅 꺾여갖고 꺾인 그 홍매화에서 잎들이 이제 유실된 잎들이 생겨갖고 그걸로 진짜 근 한 8개월? 그 다음 해에 제가 잎을 틔웠으니까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리엘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듭니다. 요 아리엘은 자 어떤 아리엘이냐면 제가 아마 그게 2020년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사에 가가지고 12월 달이었었나 겨울이었거든요. 남사에 가서 아리엘과 아리엘 철화를 샀어요. 그 당시에 아리엘 철화가 8,000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구입을 했는데 둘 다 아팠어요. 아리엘 철화 둘 다 아파갖고 제가 아리엘 철화는 결국에는 보냈고요. 얼마 전에 보냈고 요 아리엘은 목대를 적심을 하고 목대 속을 깊이 파내가지고 겨우겨우 살려서 지금 저렇게 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아리엘을 소개를 해드릴 때 생장점 주변으로 복숭아빛감으로 물이 드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거 혹시 저 아리엘한테 그 사장님들 표현에 약칠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 아리엘도 그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리엘은 놀랍게도 샴페인과 라우이의 교배종입니다. 샴페인은 놀랍게도 레드 에보니와 라우이의 교배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면 샴페인 그 아리엘이 놀랍게도 4분의 3의 그 성질이 라우이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라우이보다는 이제 다른 개체를 더 많이 닮은. 그러니까 부모 다육이의 조합이 다 예쁘다고 해서 다 예쁘게 나오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부모 조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샴페인보다는 백분감은 조금 더 강해요. 조금 더 강하고 그리고 라우이의 그런 모습보다는 샴페인의 모습이 좀 더 강한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품종들이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창다육과 에케베리아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다육들이 교배가 일어나 가지고 신품종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외형상 그런 다육들이 아가보이데스의 그런 외형을 굉장히 많이 담습니다. 보통 이제 에케베리아 다육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글램핑크도 한쪽 부모가 라오이나 이제 그런 쪽이 아닐까 좀 의심이스럽지만 요런 다육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 색감 요런 거랑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창다육이가 교배가 되면 마치 창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창다육일까 아닐까 우리가 많이 이제 구별을 하는 기준으로는 왁스감 반짝거리냐 외형이 팔이나 이런 백분감보다는 어떤 왁스가 더 많이 지배적이냐 그 다음에 모형이 말 그대로 창 진짜 뾰족한 창 같은 그런 이런 엽성 입장 모양을 보이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는데 사실 그런 기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은 알 수가 없죠.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는 부모의 유전적 형질에 따라서 이 다육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다육인가 아닌가 이제 사실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창다육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저는 매우기창이 뭔지 몰라요. 제가 다육성을 시작할 때는 매우기창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에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들어왔던 어떤 특정 창 종류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학명 자체는 아가보이데스에 이제 학명이 붙죠. 이제 그렇게 아가보이데스에 학명이 붙으려고 하면 아가보이데스와 아가보이데스의 교배 종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가보이데스와 일반 다육이가 교배를 해도 아가보이데스의 학명을 붙여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창다육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이제 다육이를 구매하는 기준은 아닌 것이 요즘의 그런 태세예요. 왜냐면 창이 예전처럼 그렇게 고공행진, 고가행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다육의 어떤 그런 그 반등이라고나 할까요? 재발견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치롭게 이제 가치 있게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잘 크고 잘 크는 창다육이들이 가격이 이제 많이 또 이제 착해지고 편안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제스타 이 머리카락은 나의 것이 아닌데 자 이렇게 제스타 예쁘죠. 제스타가 얘는 의외로 또 좀 이렇게 연식이 된 다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와우 마케베니아 위에 지금 아침 이슬이 반짝반짝 붙어 있습니다. 마케베니아가 런요니의 색변이 종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가? 진짜? 닮았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근데 런요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정말 다양한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를 뭐 학구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원종이 뭐냐 뭐 교배종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이런 매니아들 키우는 매니아들한테는 좀 재미가 없고 그런 건 있어요. 엘레강스 종류하고 그 다음에 이처럼 런요니 종류들은 워낙에 하나의 다육이 맞아요.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다육인데 교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너무나 많은 얼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런요니 혹은 엘레강스라고 해요. 그래서 엘레강스는 정말 많은 버전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달라요. 보면 엘레강스, 포토시나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 뭐 이런 베리 종류의 다육들이 대부분 다 그냥 엘레강스에서 나온 것들이고 알비칸스도 마찬가지예요. 알비칸스의 외형은 엘레강스랑은 진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그 품종은 같고 심지어 염색체 수도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외형을 하고 있지만 학술적으로는 하나의 다육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전혀 다른 다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런요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닥터 버터필드하고 지금 보면 학명이 같거든요. 그래갖고 런요니하고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런요니 닥터 버터필드라고까지 기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까지 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육이를 이제 유통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 원예 농가에서 접하는 이름은 유통명, 학명을 다 줄줄 불러드릴 수 없잖아요. 얘는 에케베리아 런요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런요니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부르죠. 그리고 학명이 부여되지 않는 다육들도 많아요. 왜냐면 학명이라는 건 학계에서 주어지는 이제 딱 그런 이제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빠른 시간에 교배종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종자포트 교배종의 기술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자부를 해봅니다. 해외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런 교배종들을 잘 만들어내는 다육 농장들이 있어요. 창희, 화가, 창조 에어매직, 막 그다음에 또 오순꽃 농원, 뭐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특정 농원들이 있어요. 이런 농원들은 그다음에 주성도 그 중에 하나고, 제가 이거 농장을 그러니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런 해외 사이트, 해외 다육이 블로그 사이트를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수입받는 그런 다육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받을 때 얘가 뭐랑 교배종이다, 어떻게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수출을 하나 봐요. 그래갖고 그 해외 그 매니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다육들, 부모 다육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육이를 어떤 농장에서 만들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소형 종자포트의 대부분들은 진짜로 대한민국 농장에서 만들어내더라고요. 갖고 진짜 그런 농장 견학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가다 얘는 누구랑 교배를 했습니다. 그건 그냥 재미예요. 제가 한동안 정말 열심히 그걸 봤거든요. 뭐 학자가 뭐 누가 있고 뭐 에케베리아의 대가는 누구고 막 이런 거 책들을 조금 많이, 그 블로그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얘가 누구랑 이렇게 교배를 했더니 이런 얼굴이 나와? 그래,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 키울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비슷하구나. 물듬도 사실은 조금 비슷하겠네. 막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접근하는 거랑 우리 매니아들이 접근하는 거랑 저희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얘가 원산지가 어디고 누가 발견했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키우는지, 색이 어떻게 드는지, 특징적인 게 혹시 있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미묘한, 정말 단 한 줄의 그 다육이 특징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좀 키우기가 수월한데, 근데 그런 걸 안 알려줘요. 그런 거는 우리 매니아님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키워보고 반복적으로 같은 품종을 키워봤더니 이런 점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매니아님들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부댁은 진짜 어떤 특징?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라우이의 교배종들은 느리다는 거. 근데 묘해요. 한번 성장세를 타면 빵 터지거든요. 근데 그 성장세 길이를 못 타면 진짜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기들은 아파. 문제가 생겨도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다육들처럼 막 목대가 막 생기는 다육들처럼 하루아침에 우르륵 무너지고 하는 일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크는 것도 진짜 느려 터지게 크면서 그러니까는 병균도 아픈 세균도 얘네들한테는 빨리빨리 이게 안 되나 보구나.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성장세가 느린 대신에 어떤 그런 병증의 증상도 느리게 가는 이런 아리엘, 먼노, 라우이 이런 애들은 그래서 살려낼 수 있었어요. 아파서 적심을 해갖고 목대를 깊게 파내면 걔네들이 천천히 치유해요.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쟤처럼 저렇게 이제 저한테 다시 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팠었던 애. 이런 장단이 있더라고요. 엘샤가 라인에 지금 여러분들 라인 지금 두른 거 보이시나요? 초록초록했던 엘샤, 그 옆에 도테랑이 정말 예쁘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저 다육이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도테랑. 백화시즈는 진짜 초록초록하게 안쪽에서 옷자란 거를 제가 저렇게 내놨는데 이쁘더라고요. 아,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배종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토리마네시스의 교배종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랙스완 소개를 해드리는데, 블랙스완의 한쪽 부모가 토리마넨시스라고 하네요. 토리마넨시스 아주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천대전송을 100분을 이렇게 발라놓고 길게 늘린 다음에 손톱을 딱 달아놓으면 토리마넨시스 같은. 그래서 천대전송을 왜 토리마넨시스 만들려고 성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딱 닮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 듣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도 간간히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접하는 다육들, 여러분들 뭐 실루엣이라든가 뭐 모닝듀,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타마크라든가 아니면 석영, 뭐 이런 애들, 스파이시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는지, 부모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비슷한 애들도 또 부모를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막 찾아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그런 정보가 진짜 비밀인가 봐요. 알려주질 않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석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한쪽 부모가 이제 아가보이데 쓰고, 다른 한쪽 그 부모가 지금 엘레강스, 그러니까 알비칸스의 모양을 한 그런 그 알비칸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한 농장에서 만들었다 하는데, 그 농장에서 만든 농장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어떤 농장에서 그걸 만들어냈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있어 지금도. 하고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면 국내의 한 농장에서 그렇게 석영을 인기가 그렇게 많은데 석영을 만들어냈는데, 그 석영의 한쪽 부모는 이러이러하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만든 농장도 아는데 다른 한쪽 부모를 몰라. 근데 그건 어쩌면 그 농장도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원예 잡지가 있어요. 월간 원예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에어매직 대표님이 거기 인터뷰한 거를 글을 읽었는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고 하니까는 뭐 상상력, 창의력 이렇게 다육이를 조합을 하는데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두둘레아는 두둘레아끼리 100% 교잡이 가능해요. 그런데 두둘레아하고 다른 속간 교배는 어렵다고 해요. 두들레아 속하고 에케베리아 속의 교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유전적으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다 실패. 학자들도 해보지만 거의 다 실패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교배가 성공을 하면 진짜로 어떤 모습을 할지, 어떻게 출시가 될지, 가격은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 거리대에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지? 제가 지금 뭔가 하려고 장갑을 끼고 있어요. 장갑을 끼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만 제가 지금 막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이따 오후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마른 잎을 좀 떼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쪽 자리 비었죠? 유적복 저 분갈이 했어요. 유적곡을 그 다음에 레티지아도 분갈이 하려고 제가 지금 꺼내놨어요. 이 유적곡은 제가 이제 분갈이 영상 송출을 하겠지만은, 어머 너는 돌을 이고 있구나. 자, 거기다가 마감하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얘는 화분이 커졌어요. 화분이 커져갖고 엉덩이가 더 커졌어. 용량이 커지니까 무게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 얘는 이제 키핑장으로 가야지. 무게가 너무 무거워갖고. 너는 미안하지만 퇴출하니까 너무 슬프다. 그다음에 요 레티지아는 얘는 진짜 염치가 없어. 너 공기뿌리 왜 내는 거야? 지금 물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물도 안 들었잖아. 일을 하면서 뭘 달라고 해야지. 얘도 묘하게 미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왜냐면 엽성이 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 키핑장에 있는 다육들하고 모양새가 지금 너무 달라요. 여기가 거리대가 햇볕을 훨씬 더 직광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물이 안 들어. 얘도 그래갖고 분갈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얘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도 이래요.
막 공기불이 막 심란하게 나오고 얼굴이 묘하게 소멸하고 이렇게 생장점 주변으로 잎이 막 새롭게 막 돋아나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 로제트 하나가 얼굴 하나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녀석도 속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 거리드시다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를 또 하고 있네. 안녕히 계세요.